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지치기 쉬운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줄 행복한 소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함께 하시죠. 역대급 폭염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에어컨이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전기세 걱정도 되고 여름철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 공급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에어컨 절감 장치를 사용하는 건데요. 어떤 장치인지 효과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에어컨 사용 효율은 높이고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인지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냉방용품 정비하시는 분들 많죠. 여름 준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성능이 영 시원찮다면 에너지 절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절감 장치는 실외기의 수량과 마력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설치가 쉽고 간단해 부담이 없다고요. 여기 지금 물 분사하고 있죠. 분사하면 보통 한 5초에서 7초 사이 분사합니다. 근데 물 양은 지금 아비스에서 많은 것에도 안 많습니다. 그러니까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한 달 풀로 틀었을 때 물 양은 한 640리터, 그러니까 물값으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쓰시고 겨울철에 이제 한 11월 정도 되면 에어컨을 사용 안 하시니까 그때 주의사항은 다른 건 없고 그냥 코드 뽑아주시고 코드가 있습니다. 요 전원 들어가는 코드 뽑아주시고 물만 잠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다시 쓰실 때는 코드 꽂고 물만 틀어주시면 자동으로 다 됩니다. 혹시나 고장이 나고 안 되시면 전화하시면 저희가 그날 당일 처리로 그냥 1년 안에는 무상 AS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너지 절감 장치,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 이게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버터이고 그리고 날씨 따라 환경 따라 약간씩 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건 아니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20에서 30%는 절감됩니다. 물값에 비해서는 엄청 절약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력 절감 효과를 톡톡히 해내는 에너지 절감 장치. 과연 원리는 무엇인지 개발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고객이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에어컨을 하나 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다 드렸는데 이 평수가 안 맞아서 그런지 평상시는 괜찮은데 한여름에는 많이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자꾸 크레임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가서 이거는 평수가 안 맞다. 그러니까 뭐 고객이 그래도 좀 시원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이라서 제가 이제 그 실외기 쪽에 좀 시원하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타이머를 달아서 물을 분사하게끔 해서 장치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전화 와서 이거 정말 시원하다, 시원하고 좋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이거는 장치를 좀 개발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걸 한 3년 전부터 만들다가 뭐 현재 저희가 여기 이렇게까지 아직은 뭐 이제 초창기지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기간은 지금 현재는 한 3년 정도. 뭐 특허 출연하고 특허 하는 데만 뭐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렸고 조금씩 이제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외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컴프레셔의 부담이 줄어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타이머를 맞춰두고 분사 장치가 작동되는 원리로 에너지 절감 장치를 만들었다는데요. 놀라운 기술력으로 특허 출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해 제품으로 탄생시켰다는데요. 에어컨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원리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화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뭐 수도를 깔아서 물을 틀게 하고 뭐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틀게 하고 옥상에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동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틀면 어떤 데는 하루 종일 틀어야 되고 물량도 엄청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따르겠죠. 저희 장치를 달고 나면 실외기 소음 감소, 그리고 콤프 수명 연장, 전기세 감소, 실내 토출 온도 하강, 뭐 그리고 미약 하나마 이제 여름에 또 먼지도 많으니까 뭐 에바 세척 효과 뭐 등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장치는 에어컨은 물론 냉동기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에어컨과 냉동기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 백화점, 마트, 학교, 공장, 식당 등 곳곳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현재는 대구에 지금 22군데, 이제 뭐 마산 창원 쪽에 하나, 창원 쪽에 2분, 강원도 쪽에 1분, 서울 쪽에도 2분 이렇게 계신데, 이제 가맹은 전체 합하면 2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요걸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50군데 정도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열려서 뭐 언제든지 AS라든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한테 알려져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전기가 좀 모자리는, 뭐 여름 한여름이면 전기가 많이 모자리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냉동기 에어컨의 냉방 효율은 높이고 전기세는 낮추는 에너지 절감 장치. 전력난 시대에 꼭 필요한 장치인 만큼 많은 분들이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최근에는 이동과 숙박이 동시에 가능한 캠핑카나 카라반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같이 기온이 오르면 더위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차량용 에어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산으로 바다로 캠핑카 타고 훌쩍 떠나는 분들, 더위 때문에 걱정이라면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외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동과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질 때 캠핑카의 에어컨은 필수적인데요. 제가 캠핑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캠핑의 냉난방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됐고요. 지금 여러 브랜드를 찾다가 에어컨 쪽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한국 총판을 맺고 제휴를 맺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차량용, 캠핑카, 뭐 트럭, 좀 루프형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12V나 24V로 작동이 되는 DC 무시동 에어컨을 지금 저희 국내 업체들과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시동 없이도 작동이 가능한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크기, 위치, 사용 빈도, 가격 등을 고려해 고를 수 있다고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설치하는 거는 뭐 다 간단하니까요. 이제 이거 기술적인 걸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 설치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꼭 저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법이 간단하다 보니까 예, 설치하기 쉽습니다. 교체하시는 거는 금방 끝나, 뭐 한 2시간 정도. 근데 이제 신설로 이제 새로 설치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설치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 이제 전기를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루 정도 기간을 주셔야 돼요. 차량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 에어컨의 종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이 크고 잘 통풍되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출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에어컨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쓰시다 보면 여기 이렇게 로고가 떠요. 필터를 청소해 달라는 로고가 떠요. 그러면 쓰시다가 그 로고가 뜨면 이제 이걸 떼시고 옆에 있는 거를 물로 한 번만 이렇게 살짝 헹구셔서 말리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껴서 되게 간단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이게 미리 켜고 끄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화상으로도 켜달라고 하면은 다 조작이 돼가지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일반 저희 가정용 보통 많이 설치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이렇게 디자인 측면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량용 에어컨, 빠른 시간에 금방 시원해지는지 전력 소비량은 적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밖에도 꼭 체크해야 할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일단은 냉방, 적은 전기 소모량,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음에 집중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전원을 켰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시원하기도 해야 되고
전기도 적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용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소음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이제 3번째 나온 제품이고요.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브랜드보다는 더 조용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용 에어컨의 경우 소음이 심해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치는 캠핑족들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품질과 착한 가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제품들을 찾아서 이제 캠퍼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캠퍼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인산철 배터리를 샘플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KC 인증 준비 중입니다. 또한 텐트 캠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동식 에어컨과 무시동 히터를 지금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즐겁고 편안한 캠핑 생활을 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음 없는 성능 좋은 에어컨으로 캠퍼들이 시원하게 캠핑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길 기대할게요. 외식 메뉴로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무래도 호불호가 별로 없는 고깃집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깃집 많이 가는데 특히 소고기는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육즙과 식감까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 걱정 없이 맛있게 소고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만나보시죠. 소고기를 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사람들로 매일 붐비는 맛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식사 때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답니다. 저녁 시간에는 번호표를 받아야 맛을 볼 수 있다는 화제의 맛집인데요. 소문대로 손님들이 굉장히 많죠. 이토록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이 소고기 때문입니다. 소고기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 맛을 보면 순간 싹 사라진다는데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고소해요. 입에 착 감기는 게 따봉입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요. 사람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은 소고기. 비결이 있다는데요. 저희는 그 일반 소고기가 아니고요. 유기농 쌀 누룩으로 7일간 숙성한 그런 고기입니다.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으로 고기를 숙성했다는 것. 저희의 30년 숙성 노하우 중 한 가지인데요. 저희는 신안도 초도의 천일염과 지리산 유기농으로 7일간 숙성한 그런 고기를 사용합니다. 유기농 누룩으로 7일간 숙성을 하면요. 맛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또 건강하고 깨끗한 맛의 소고기를 더해줘서 정말 맛있는 그런 고기가 됩니다. 그 고기의 색감도 살려주면서 육즙과 육향이 풍부해져서 아주 감칠맛이 더해지거든요. 또한 숙성 과정에서 고기의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입안에서 굉장히 살살 녹는 그런 부드러운 고기가 됩니다. 지리산 유기농 쌀누룩과 신안 도초도 천일염에 담가 7일 이상 고기를 푹 재워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꺼운 육면체로 썰어낸 숙성 소고기인 큐브 눈꽃살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숙성이 너무 잘 된 느낌? 육즙 입안에서 슉 퍼지는 맛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소고기는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한데 이 집은 그냥 계속 들어가요. 최고 1등. 숯불향과 함께 두껍게 썰어낸 고기를 입안에 넣는 즉시 꽉 찬 육즙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성된 고기인 만큼 부드럽게 씹힌다고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하죠. 하지만 아직 만족하긴 이릅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바로 가격. 소고기인데도 이렇게 막 비싸지 않고 맛있고 저렴해. 가족 친화적인 가격? 큰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 손질이 완료된 고기를 공급해갖고 재고 관리, 그리고 주방 인건비 등 많은 부분의 비용을 최적화해서 고기의 원가를 낮춘 것이죠. 고품질과 놀라운 가성비로 화제가 되고 있는 소고기 전문점.
와인 숙성 소고기 600g을 주문하면 600g을 더 주는 등 다소 파격적인 방식으로 문을 여는 고깃집마다 성공을 이룬 윤양효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가게는 권리금조차 없었던 1년 이상 비어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숙성고기를 여러분들이 와서 첫 주문하실 때 17%를 할인해 드리고요. 또 추가 주문하실 때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그런 놀라운 실적 덕분인지 소고기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누룩 숙성 소고기 전문점. 전국 곳곳의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탄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누룩으로 숙성을 했어?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실 텐데,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윤양효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쌀 누룩을 가지고 소고기를 숙성한다. 와, 아이디어가 참신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겁니까? 제가 외식을 한 30년 정도 해오면서 고기 원유 원래의 맛보다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숙성을 하는 방법, 뭐 소스, 양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잘하는 게 숙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숙성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연구했었는데 그게 바로 누룩에서 해답을 얻었죠. 뭐 와인을 가지고 숙성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쌀 누룩. 그렇습니다. 야, 근데 맛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하나요? 그 발효식품 중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게 이제 누룩 아닙니까? 그 누룩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숙성 노하우 비법을 조합을 해서 7일간 숙성을 하게 되는데 고기 본래의 맛보다도 훨씬 좋은 맛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기도 하고 육즙도 풍부하고 또 너무 부드러우면 식감이 없다 하니까 식감도 살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고기 컬러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창업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행동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행동을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노하우보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실패했더라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소고기만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돼지고기 이베리코가 곧 납품이 돼서 시판이 되는데 그 역시 이러한 그 숙성 노하우를 충분히 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중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돼지고기 맛을 보시게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소고기를 그 쌀 누룩으로 숙성시켜서 창업하고 있는 우리 윤양호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빛으로 서울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조명의 대가로 알려진 정미 대표 이야기입니다. 빛에 대한 남다른 해석으로 특별한 조명 디자인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분을 트렌드 하디쇼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만 생각되던 조명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조명 디자인으로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미 대표를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아름다운 야경 사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조명 디자인이 이분의 손끝을 거쳐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조명 디자인, 기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조명 기구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빛이라는 조명 기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빛으로 만들어 있는 입체물을 가지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공간에 있어서 공간의 마지막 마감재, 건축의 마감재로 보통은 쓰고 있고요. 이 건축의 마감재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빛을 건축 또는 공간의 마지막 마감재로 이용을 하고 또 공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명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조명을 사용해 공간을 배치하는 작업을 의미하지만 마냥 어둠을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과 건물의 미학을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도시 풍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야 중 하나죠. 처음에는 독보적이고 아티피셜을 만드는 거였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감동받고 기억에 남게 하고 또 이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가 되기도 하고 나의 나이트 라이프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래서 조금 더 공공적이고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쪽으로 디자인 철학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이제 개념들이나 관심들이 좀 더 확장돼서 어떤 밤 문화, 그러니까 나이트 라이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에 요새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작업을 좀 더 아름다운 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요새 제가 디자인 철학이 좀 바뀌었다고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열정을 바탕으로 오롯이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조명 디자인을 개척해온 정미 대표. 현재 서울 유명 랜드마크는 물론 문화재의 조명 디자인을 담당하며 K 조명 디자인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한테 뭐 사랑을 받고 또 기억에 남고 공간을 갔을 때 참 분위기가 좋다. 네. 그리고 공간이 많이 기억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평을 듣는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뿌듯했던 거는 결국 저희 설계의 뭐 CG라든지 그런 조감도가 최종적으로 빛으로 퍼포먼스가 잘 보여졌을 때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명 디자인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서울의 밤 분위기를 확 바꿨다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빛을 연구하고 조명을 설치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강도 있고 뭐 서울은 한강도 있고 산도 있고 남산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밤새 또 영업한데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가느냐가 첫 번째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야간에 다녀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명이 없는 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범죄율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안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과 심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의 서울의 야경이 됐는데 요새는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이트 라이프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나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공원에 대한 거,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느끼시는 게 정원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그다음에 빛과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역적인 축제들, 빛축제라든지 나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지금 가고 있는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조명을 디자인하고 빛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조명 디자인 회사. 전 세계 도시가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할 때까지 회사의 행보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둡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빛과 어둠이라는 게, 빛이 빛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고요.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빛을 다루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기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사람들한테 빛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조금 더 기쁨을 주고 싶다. 또 사람들이 좀 더 안심을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저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 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명 중 3명꼴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반려동물을 가족들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서비스가 있다는데요. 어떤 건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반려동물을 제대로 잘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 케어 서비스 역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케어로 사랑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강아지 유치원인데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아지 유치원에 문을 연 분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강아지 유치원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었는데 주변에 강아지를 맡길 만한 곳을 찾아보니 대부분이 지하에 있다거나 시설이 별로라서 제 강아지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아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작은 다짐에서 시작된 곳이 바로 지금의 강아지 유치원입니다. 강아지 유치원 보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바로 시설이겠죠. 넓은 공간을 확보해 강아지들이 실컷 뛰어놀고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저희 교육 이념은 잘잘잘입니다. 강아지들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 그것이 다입니다. 여긴 사람이 오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쁜 포토존을 만들거나 이쁜 사진을 찍어서 이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놀이나 그런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강아지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놀고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교육 이념입니다. 반려동물들을 24시간 이상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호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강아지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희 강아지 유치원은 제 강아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다짐에서 시작된 곳입니다. 이 강아지 호텔도 제 강아지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에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보통 강아지 호텔을 생각하시면 협소한 철장 같은 곳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이곳은 그렇지 않게 수육을 포기하더라도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긴 2m 공간을 택했습니다. 이제 안에 보시면 정말로 강아지가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을 따로따로 구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긴 공간을 만들어 둔 호텔입니다.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유, 비단 호텔, 유치원 이용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반려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타깝지만 유실되고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골든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물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물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물들의 특성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색 범위를 압축하고 열화상 드론, 카메라 등을 통해서 최대한 동물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심리 전문가로 구성된 실종동물 수색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보호자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낮이면 우선 드론을 활용해서 최대한 넓은 범위를 수색을 하고 밤이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드론 등을 통해서 범위를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이제 1인 수색 인원과 이제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수색 인원을 함께 내보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보호자님들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면서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골든타임 때 들어오는 제보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는 제보가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CCTV를 확보해서 제보의 신빙성을 이제 높은 것들만 추려낸 뒤에 강아지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강아지들의 동선을 역추적을 해서 강아지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한 뒤에 이제 강아지들을 찾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강아지 유치원과 수색 구조 활동. 앞으로도 반려동물 그리고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데요. 네, 강아지 유치원과 동물 구조 수색에서 나눈 수익은 전액을 봉사단체와
행동연구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 저희가 구조한 강아지들의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회사 안에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언젠가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 올바른 반려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음식을 씹어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치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구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임플란트를 미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냐고요? 함께 보시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해 치아 소실이 많아지면 할매질이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잘 씹지 못해 소화력이 떨어지고요. 치매 위험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치아 소실을 대신할 수 있는 제2의 연구치가 있죠.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라 함은 우리가 치주염 또는 치아 우식으로 인해서 탕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인공치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티타늄으로 제작된 인공치근을 우리 몸에 있는 치조골에 이식을 하게 되면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 몸과 유착이 되는데요. 그렇게 유착이 된 이후에 지대주인 중간 부분 그리고 최종 보철까지 완성하는 것을 임플란트라고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틀니에 비해 관리하기도 쉽고 고정력이 강해 저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치과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치과 공포증이 많이 심하셔서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많은 다수의 치아들을 상실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면 치료로 인해서 상실된 치아들을 한 번에 기억 없이 복구하기 위해서 수면 치료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치료를 진행할 경우 긴 시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는 환자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긴장으로 인해 몸이 움직이거나 떨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OX로 알아봤는데요. 임플란트는 한 번 식립하면 수정이 어려운가요? 정답은 X입니다. 임플란트를 보시면 인공치근은 치조골과 유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식립을 하게 되면 수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간 부분인 지대주 부분, 최종 보철물인 위에 크라운 부분은 우리가 모양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또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치아 한두 개 빠진 것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치아 한두 개 빠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빨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를 빨리 하지 않게 되면은 인접치의 모양이 변하는 등 전반적인 교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치아 한두 개 빠졌을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을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반적인 검진을 받으신 후에 상담을 하시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치아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수면 치료.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유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꺼렸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재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임플란트 했는데 수면을 안 했거든요. 수면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플란트라고 함은 우리가 이제 치아에 빠진 자리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인공 치근을 식립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 조영구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치과 공포증이 심해서 입을 벌리는 것도 못하고 식립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면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는 물론 마취하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기억들까지도 지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무 기억 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면 임플란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제약 없이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시술이 끝나게 되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또 폐가 안 좋으신 분들, 또 간이 또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은 후에 우리가 수면 약물을 투여해도 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분들을 살펴본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면 임플란트라고 해서 마취라거든요. 근데 그 마취할 때가 너무 아파요. 그럼 수면을 한 다음에 마취하나요? 그럼요. 수면을 한 다음에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마취에 대한 통증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십니다. 너무 아파요, 사실은 마취 그 할 때. 그게 통증이 없군요. 아, 근데 이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강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우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지만 또 치과 오기가 또 싫으셔가지고 그걸 또 방치하시다가 또 치주염이 재발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또 빼게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오셔서 구강 관리를 받으시고 검진을 받으시면은 평생 유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치과 치료가 두려워 고민하셨던 분들 수면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신다면 치아 관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나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들의 경우 발달 지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에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트렌드 하디쇼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또래에 비해 말이 더디거나 행동이 더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아이를 낳은 부모는 또래와 비교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런데 또래에 비해 말이 늦거나 혹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하는 대신 드러눕거나 물고 때리는 등 도전적 행동으로 표현하며 부모를 진땀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어서 그렇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발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AB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발달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AB가 그 Applied Behavior Analysis라고 해서 그 앞에 첫 글자를 딴 단어이고요. AB이고 그다음에 한국어로는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하고요. 행동주의에서 시작된 그런 거기에서 나온 학문입니다. 20세기 행동심리학의 대표자인 스키너 박사의 행동주의 학문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연구소. 발달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 발달 지연이나 언어 지연 아동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자폐성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발달 지체 아동, 지적 장애 아동,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일반 장애 아동 중에서도 말이 느린 친구나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동 발달에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아동의 현재 수준을 평가한 후 부족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 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답니다.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시간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접목해 보세요 해서 이런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의 이런 상태나 상황이나 어떻게 행동 교정을 해야 되는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여기 연구소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단어가 꽤 많이 늘었고 아직 문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단어가 한 20, 30개 정도 하고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좀 자발적 의지가 없던 아이였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자발적 의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개개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어머니께서 초기 상담을 하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가 판단이 될 때에는 어머니께 아예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친구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슷한 발달 수준을 가진 2~3명 이상의 아동들을 구성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성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따라잡은 다음에는 그 또래 친구들과 또 좀 어울리게 만들게 해서 더 기술들을 이렇게 확장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집 친구들과 좀 어울릴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친구들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수준들과 좀 같이 할 수는 있게 그 정도 수준으로 기술을 좀 발달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의 지시어나 선생님의 이제 말들을 듣고 이제 수행할 수 있게 그 정도의 기술들을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 앞으로도 발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 기술이나 학습, 사회적 기술 등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는데요. 프로그램을 받고 집중적으로 개입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도 배우고 잘 크고 있다가 한 6세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딱 그 현관 저희 앞에서 딱 보더니 하승숙이다 하승숙 이러면서 막 그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나중에 죽을 때에도 그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연구소의 철학처럼 ABA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택배의 민족이라 부를 만큼 전 국민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택배 종사자분들이 간혹 안전사고를 겪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배 운송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도쿠에서 꼭 필요한 안전 장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등장하며 화제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들의 능률을 높여주는 시스템. 무엇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대면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경우 택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많은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택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송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류센터에 있는 도크 시설은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도크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고되고 반복된 일이 많다 보니까 추락 위험에 좀 노출이 되고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될 위험이 가끔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과 사람, 화물이 왔다 갔다 하며 작업하는 공간인 도크. 바닥이 워낙 미끄러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민한 회사가 있습니다. 택배 쪽 회사와 관련해가지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같이 협작으로 이것도 해보고 자바라도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접어지는 장치를 생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도크안전난간 겸 도라는 명칭으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도크에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민한 회사.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도크 안전도어 장치라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회전도 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여닫이나 미닫이에 비해서 주변 공간 확보에 용이하며 그리고 안전 난간으로서 역할도 하는데 아주 성능이 우수합니다. 너무 무겁다면 여닫는데 불편하겠죠. 누구나 쉽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무엇보다 뒤로 젖힐 수 있는 여닫이로 개발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문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이중 잠금 장치를 통해 완벽하게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튼튼하죠? 작업자들이야 물론 안정감을 느끼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쌓였더라도 내가 미끄러지더라도 잡을 때가 있구나, 안 그러면 몸으로 워이탁할 때가 있구나 생각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물류센터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다든지 그럴 때 위험해 보이거든요. 바깥으로 떨어질까 봐서.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써 내 하나의 안위를 지킬 수 있으니까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 덕분에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좀 안전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작업자들을 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합니다. 무게추와 이중 잠금 장치가 있어 떨어질 염려가 없는 도크 안전 도어 장치. 실제로 낙상,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뒤 작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기 추락을 막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게 이제 일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문이 위로 열리다 보니까 장애물, 여닫이 문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열 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위로 열리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하고 그런 점이 좀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회사. 낙상, 낙하 방지, 도크 안전도어 장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조해 나갈 계획이라는데요. 기존 컨베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저희 아이템을 하나하나 개발해가지고 작업자가 보다 더 유익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유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보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크 현장. 도크 안전도어 장치를 통해 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름철 과일 많이 드시죠? 그중에 참외를 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외를 랩으로 하나씩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요, 당도가 더욱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과일과 참외를 함께 보관하게 되면요, 에틸렌 가스가 배출돼서 참외가 쉽게 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렌드 아저씨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니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씨였습니다.